네, 2021년 11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죽음은 메시지야. 죽음은 메시지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사파 정권 대 전직 대통령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한 전직 대통령은 교도소에 있고 최근에 작고한 전직 대통령은 임시 봉안되어 있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잘하고 있다 주사파 정권 이렇게 달았습니다.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발인이 있었죠. 전방 어느 고지에 뿌려달라 그랬는데 장지로 가지 못하고 화장을 한 다음 원래 살아왔던 연희동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왜 그랬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취재를 해봤어요. 어떠한 언론도 쓰지를 않더만요. 전두환 대통령 유가족 측에서 전방 어느 고지에 거기에 그들의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대통령의 유골을 뿌리거나 뭐 수목장을 하려면 그쪽 지역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아예 안 했더만요. 왜 안 했냐 물어봤더니 국가장으로 해주겠다고 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노태우 대통령 유해도 현재까지 안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인 그 자서전에서 전방 고지에 뿌려달라 그랬는데 뭐 고지에 뿌릴지 매장을 할지 더 두고 논의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집으로 모셨답니다.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전두환 대통령 묘지를 만들면 그 묘지를 훼손하러 오는 주사파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와 육군은 잔뜩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국방부와 육군이 어떻게 갈 것인가 궁금하다 그랬는데 왜 긴장했냐? 노태우 대통령 그 안장지 요청을 받았던 게 파주시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산림청도 개입됐고 행자부도 개입됐는데 그들이 다 노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전방 고지니까 혹시 일사단장을 했으니까 어디 그쪽으로 판문점 어디로 오시지 않을까 그랬는데 오면 어떻게 하자고 잔뜩 준비를 했던 모양인데 아예 요청이 없으니까 국방부하고 육군은 현재 꿀먹은 벙어리다. 장례를 치르는 걸 장사라 그러잖아요. 장사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화장한 다음에 유해를 뿌리는 걸 산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산골은 무조건 불법인 줄 알았더니 꼭 그건 아니더만요. 어떤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그런 데가 아니면은 할 수가 있더만요. 그래서 수목장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뭐 뿌린다고 하지만 이렇게 땅에 묻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양재동인가 거기 저 청계산 밑에 화장장에 가면은 산골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뿌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산골은 적법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뿌리는 거는 더더욱다나 적법하게 돼 있고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과 국방부는 전두환 대통령 유해를 전방으로 간다 그러면 장병들 위생 운운하면서 거부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아예 가지를 않고 요청도 안 했으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올 여름에 한번 전방 민통선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치타만한 이따만한 들개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키가 껑충하게 커가지고 와 저놈도 하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사람은 해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멧돼지도 공격하고 뭐 새도 잡아먹고 산답니다. 무슨 얘기야 하면은 민통선 안 지역은 거의 자연 상태라서 그 안에서 많은 생물들이 죽고 또 그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임진강물이나 전방 지역이 오염됐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건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족 측은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 중에 조성한 파주 통일동산으로 오셨으면 한다라고 발표했었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본인이 교환 오시니까 파주가 원래 새거지죠. 그래서 그런 파주 중에서 세 군데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노재헌 씨가 파주시하고 행정안전부에 냈었죠. 근데 결정을 안 해줬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측은 노태우 대통령이 살아있던 지난 6월에도 역시 파주시에 가서 통일동산 인근을 사용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때는 파주시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이라서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가장이 되니까 재검토한다 그랬는데 재검토 결과도 역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현재 검탄사라고 하는 작은 절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신을 안치했는데, 유해를 안치했는데, 산림청은 군사시절 등 특별한 경우에만 용도 변경이 가능해서 매각할 수 있다. 즉 땅을 팔 테니 그때 당신들이 사서 할 수 있는데 팔 수가 없다는 거고, 파주는 똑같은 이야기. 장묘시설이 들을 수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뭐냐? 노태우 씨가 구사단장 했잖아요. 구사단은 일산에 사단사령부가 있고 아마 교화 지역까지 작전 구역으로 할 겁니다. 이제 구사단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백마부대 아닙니까? 아느냐 그 이름 무적의 사나이 싸운 공도 찬란한 백마부대 용사들. 이게 백마부대가인데 파월했던 부대인데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구사단장이 우리 구역에 묘지를 드리겠다라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사단장 어떤 친구가 하는지 모르는데 그만한 배심이 있을까?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일사단장 출신이 아닙니까? 구사단하고 일사단은 흔히 말하는, 보통 말하는 메이커 사단입니다. 6.25 전쟁 때까지 있었던 우리나라 사단은 8사단까지 있었습니다. 구사단은 6.25 전쟁 중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쟁을 치른 부대는 메이커 부대라고 그러는데, 일사단은 충성이 경례구호가 아닙니다. 전진. 부대 이름도 전진이고. 구사단은 경례구호가 백마입니다. 백마부대고. 충성 안 합니다. 일사단장도 자기 지역에 전두환 대통령 유해를 모시겠다라고 하면 참 멋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구사단장하고 일사단장이 자기네 지역에 두 전직 사단장 모시겠다라고 하면 문정권은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역사를 살펴드릴게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죠. 그때 최규하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서거했습니다. 그때 서울현충원에는 자리가 없다. 따라서 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을 만들었으니 글로 모셔라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은 2006년에 대전현충원으로 갔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십니다. 서거했습니다. 유족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서울현충원에 가야 된다고 빡빡거려서 이명박 정부가 내줍니다. 근데 장지도 자기네가 결정해가지고 원래 그 동작동이 창빈한 씨 중종의 후궁이었던 창빈한 씨 무덤 자리입니다. 창빈한 씨 무덤이 있고 주변에 쭉 장병들을 국가유공자 무덤이 있습니다. 창빈한 씨 무덤을 침범합니다. 딱 옆에다 갖다 붙입니다. 이걸 투장 암장이라 그러죠. 참 보기 싫어요. 지금도 가서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DJ 측에서. 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었는가 하면 그해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고향에서 자살을 했죠. 그러니까 이 갑자기 분위기가 일어서 전국에서 500만 명 이상이 노무현 대통령 빈소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 유족들은 노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 최규하 대통령을 대전으로 모셔라 뭐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아니면 자살해서 그런지 현충원 안 간다 그러고 고향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날 DJ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또 서울 현충원 모셔야 된다고 하면서 모셔버린 겁니다. 자리가 없는데. 그리고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합니다. 이때도 YS 유족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리도 서울 현충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리가 없잖아요. 동작동에 가게 되면 이 주릉을 따라서 창빈한 씨 무덤이 있고 좌청령 우백호가 있습니다. 우백호에서 내려오는 산을 주산으로 보고 거기에서 산소를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었죠. 자, 지금 이제 두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과 박근혜는 교도소에 있고 원래 돌아가신 두 대통령은 임시 안치된 모습이 됐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모실 것이냐는 전적으로 산 사람들의 몫인데 이 모시는 걸 잘못하게 되면 그 음덕과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요, 전두환과 노태우라고 하는 군인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이 현충원도 원하지 않고 고향도 가지 않고 통일을 염원해 전방에 묻히겠다라고 한 거는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주사파 운동권을 괴롭힐 거라고 봅니다. 북한도 괴롭히고 두고 보십시오. 아마 두 무덤이 문무대왕 해중 능침처럼 의미 있는 자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당장은 산 사람들이 이기지만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정치란 건 민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너무 심하게 하면 뒤집어집니다. 제가 이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썼나요? YS 돌아가셨을 때 2015년에 썼겠네요. 신동아에. YS DJ 억지로 들어간 거기가 명당이 아니라 장병묘역에 들어간 최명신 월남사령관의 한 평짜리 무덤이 길지 명당이란 그런 기사입니다. 서울현충원은 1985년에 만장이 됩니다. 만장이 뭔가 하면 그때까지는 이제 장군들은 생장, 시신을 묻었고 병사들은 화장을 해서 묻었거든요. 근데 장군 묘역도 차고 병사 묘역도 다 찼습니다. 거의 차서 어렵다. 그 생장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오시는 분들은 땅에 묻히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 충원탑, 낙골당을 세워서 거기다 모시게 됐죠. 1990년 그런 상태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땅이 없잖아요. 국가원수 묘역도 없고. 그래서 고향 충청도를 모셨습니다. 때문에 2004년도에 대전 현충원에 국가원수 묘역을 따로 만들었는데 2006년에 최규하 대통령만 돌아가시니까 글로 모시고 YS DJ는 안 갔죠. 노무현은 고향 갔으니까 그렇게 그걸로 끝난 거고. 그런데 YS와 DJ가 억지로 서울 현충원을 파고들 때 후광은 카톨릭 신자고 거사는 YS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럼 명당이나 이런 거는 보지 말아야 되는데 더 했어요, 그 집안들이. 후광 같은 경우 DJ는 대통령 선거 영업부 떨어지니까 부모님 산소를 모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죠? 저 강원도에 있던 산소를 용인 어디로 모셨죠. 그때 터라는 소설 손석호 씨가 쓴 히트를 쳤는데 바로 그분이 잡아줬죠. 그리고 본인은 산 밑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동교동을 떠나서 일산에 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뭐 최근에 와서 윤석열 씨가 이게 왕자 새겨서 뭐 무속이다 그러는데 무속은 누가 더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작동이 거기가 금계포란형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자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쪽 지명은 동작입니다. 동작. 말 그대로 번역하면 구리 참새 동네입니다. 구릿빛 나는 참새 동네. 참새가 금닭이 된 겁니다. 이젠 더 확대 해석이 돼서 봉황자리라고 해석합니다. 아니 참새 자리인데 금계가 됐다가 봉황까지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풍수란 것도 장난이란 얘기입니다. 원래 그 지역이 우리말로 동재기였던 걸로 알고 동재기. 그걸 한자로 옮길 때 발음이 비슷한 구리동자 참새작으로 옮긴 겁니다. 그때만 해도 거기가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조선 중종의 그 부인이 셋째 부인이 문정왕후죠. 매야 하는 그분이 굉장히 독재를 했죠. 그때 중종의 후궁으로 갔던 궁녀 중에 한 분이 창빈 안씨입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으로 돼 있죠. 그분이 문정하고 비도 잘 맞추고 무난히 잘 지냈어요. 창빈 씨하고 중종 사이에서 아들이 났는데 당연히 서자니까 임금이 못 되죠. 그래서 그 아들들은 지나갔는데 그 손자들이 후손이 끊겨서 왕이 됩니다. 그게 조선 역사에서 고종과 더불어 가장 무능하다고 꼽히는 선조입니다. 근데 선조가 임금이 되고 나서부터는 순종까지 이 선조의 자손들이 다 조선의 왕이 되니까 이게 명당이다. 창빈 씨 무덤이 명당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6.25 전쟁 중에 한강 전투에서 많이 숨지니까 그때는 이씨 왕가 땅을 다 국유지로 했으니까 가까운 동작동에 그냥 묻은 겁니다. 그게 국립묘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 후에 이제 한참 지나서 YS하고 DJ가 자리도 없는데 파고 들어간 거고요. 저도 명당을 공부한다고 공부해봤는데 뭐 잘은 못합니다. 땅 파다가 바위 나오면은 명당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조에도 직관들이 어디 딱 골라서 왕릉이다 하고 팠는데 돌이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사건이 여러 번 있습니다. 참고로 DJ 묘는 파다가 돌이 나와서 돌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 썼고요. YS 묘는 파다 보니까 이런 둥근 돌이 여러 개 나왔어요. 근데 봉황의 알이다라고 해석하면서 그냥 갔어요. 명당인지 아닌지는 한 100년 지나면 안 되니까 지켜보기로 하죠. 저는 죽음은 메시지라고 봅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과거 독재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서
뭐 분신도 하고 여러 가지 자살을 했었죠. 그때마다 폭발적으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주가 저렇게 힘을 발휘하는 거는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희생됐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은 보수파가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우리가 오랫동안 반공 정권을 유지한 거는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에 희생됐기 때문에 반공으로 갔던 겁니다. 저는 최고의 명당을 국립묘지에서 서울현충원에서 2013년에 타계한 최명신 파월사령관 무덤으로 봅니다. 이분은 파월사령관 하면서 잘 싸웠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유언을 나를 장군묘역에 묻지 말고 파월 장병 병사묘역에 묻어달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와 같이 동고동락하고 숨진 내 전우들과 같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 무덤은 병사묘역에 묻혔습니다. 저는 여기가 최고의 길지라고 신동아에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모여져서 명당이 되는 겁니다. 자, 생존한 전직 대통령은 감옥소, 교도소에 보내놓고 작고한 두 대통령은 임시 봉안해놓고 이럴 때 이 문제 못 풀어요? 통치권으로? 어떨 때는 뭐 통치대권, 통수대권 말도 안 되는 소리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 이때는 절대로 이 얘기 안 하지.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죠. 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잘하고 있다 주사파 정권. 참 잘한다. 세상은 또 변한다. 전두환 대통령 유족 측에서 그 유해를 대구로 모시고 쭉 한 걸 보면서 지금은 저도 한번 저 조문 갔었어요. 사람들 참 많더만요. 오전에는 없고 오후에는 참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반대로 나가죠. 그리고 의외로 조용합니다. 차분하게 하고 있고요. 공터리 보도가 많습니다. 차츰차츰 국민들이 하나씩 알면서 다른 판단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은 전방 어느 고지에 묻혀서 남북 통일을 이끄는 위대한 용이 돼주기를 저는 기원하는 바입니다.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